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폴튼 어멘먼 또는 핏 어멘먼 듀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듀 프로세스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 듀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이것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앞부분에 제가 여기요. 여기 했을 때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빌러블 라이트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잘 정리된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공부를 깔끔하게 공부 부담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죠. 그랬을 때 이제 정부의 어떤 행위 또는 정부의 어떤 입법, 국의, 컨그레스의 입법 또 행정부의 어떤 조치, 그것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컨텐츠 베이스드적으로 접근을 한다. 이런 경우하고 컨텐츠는 건들지 않고 컨텐츠 뉴트럴하게 접근한다. 이런 두 가지를 빨리 찾아내야 되고 컨텐츠 베이스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것이 듀 프로세스 방식으로 박탈을 하느냐. 듀 프로세스 방식은 디프라이브라고 했습니다. 디프라이브 박탈하는 거. 그 다음에 이퀄 프로텍션 방식으로 차별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를 하느냐. 두 가지를 딱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 이제 디프라이브. 요거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이죠. 네. 디스크리미네이트. 차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이걸 빨리 포착을 하셔가지고 이제 듀 프로세스 방식으로 하면은 했을 때는 이제 펀더멘털 라이트를 건드렸느냐, 그 밖의 권리를 건드렸느냐. 이퀄 프로텍션 같으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따져줘야 되죠. 그래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민감한 클래스 기준을 가지고 차별을 한다. 그 자체가 이제 스트릭트 스크루티니를 받게 된다는 거고, 그것은 이제 1차적인 거고, 또 2차적인 테스트가 또 있으니 어떤 권리를 가지고 침해했느냐. 그랬을 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차별했느냐. 그래서 펀더멘털 라이트다 그러면 스트릭트 스크루티니를 받게 되는 거죠. 일반적 이제 컨텐츠 뉴트럴하게 접근하는 방식, 내용은 건들지 않아요. 이제 컨텐츠 뉴트럴하게 접근을 한다. 그랬을 때 이거 뭐 베이비시러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베이비시러에게 어떤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20시간 교육을 이수했을 때 그 자격을 준다. 이런 이제 법규를 제정했을 때 그것은 어떤 내용을 건들지 않아요. 내용을 어떤 내용을 건들지 않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와라, 교육을 이수하라.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컨텐츠 뉴트럴 방식이죠. 그랬을 때 일반적인 것은 컨텐츠 뉴트럴의 경우 레셔널 베이스 테스트를 받고 프리 스피치 굉장히 중요한 권리죠. 우리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인터미디어 스크루티니를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듀 프로세스라는 큰 틀에 이제 잡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건 큰 의미의 듀 프로세스다. 그 다음에 이건 작은 의미다.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14조 폴튼 어멘먼 14조에 보면은 듀 프로세스가 나오고 no state 그래서 privilege and immunity of U.S. citizen 그 다음에 듀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퀄 프로텍션 했을 때 이퀄 프로텍션은 듀 프로세스의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다 여기에 크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 듀 프로세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이것은 이제 이 의미예요. 작은 의미. 이 큰 포함에 되는 이 디프라이브 방식으로 R이 빠졌죠. 디프라이브 방식으로 침해하는 이런 작은 좁은 의미의 듀 프로세스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툴을 좀 아시면 이제 뭐만 우리가 알면 돼요.
이제 듀 프로세스 방식이 뭐냐, 이퀄 프로텍션 방식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펀더멘털 라이트이 뭐냐만 살펴보고, 또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뭐 서스펙 클래스가 어떤 종류냐 이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어멘드먼 이쪽 파트는 이제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멘드먼 파트의 문제는 대부분 정부의 어떤 입법, 정부의 어떤 행위, 집행 행위,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 행위, 그 입법이 constitution하냐, unconstitution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가 거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면 이제 답변을 해주면 이게 점수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능력만 이제 키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듀 프로세스는 바로 디프라이드 방식의 이제 좁은 의미의 듀 프로세스를 이제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프로시저럴 듀 프로세스를 살펴봤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 또는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텐티브 듀 프로세스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정부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또 그러한 정당한 어떤 거버먼트 퍼포스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절차도 적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프로시저럴 듀 프로세스 다양한 어떤 절차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노티스 앤 히어링, 프리리미너리 노티스 히어링을 줄 것이냐, 아니면 포스트 노티스 앤 히어링을 줄 것이냐, 먼저 그 사람을 파이어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러다가 왜 파이어가 됐는지를 노티스를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할 기회를 줄 것이냐, 아니면 미리 파이어 시키기 전에 미리 앞으로 뭐 어떻게 해서 파이어를 시킬 것이다, 와가지고 변명을 하라, 이런 걸 할 것이냐, 이런 노티스하고 히어링 측면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어요. 뭐예요? 이게 중요한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사전에 노티스 앤 히어링을 줘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권리는 사후에 줘도 괜찮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리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정부의 어떤 정부의 침해 행위는 프라이어 또는 프리리미널 노티스 히어링을 주고, 이제 눈여겨봐야 될 예외 사항이 이제 소셜 시큐리티 디서빌리티 베니핏이죠. 아셨죠? 요거는 일하다가 이제 장애를 받았다. 그러면 일을 더 이상 못 하죠. 그랬을 때 저거 그렇게 되면 이제 소셜 시큐리티 웰페어 베니핏도 동시에 받게 돼요. 네, 리타이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월급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월급을 이제 내게 되면 거기서 종업원에게 7.65%, 또 인플로이어에게 이제 7.65%를 이제 소셜 시큐리티 센터에서 이제 가가지고 그것을 자금을 잘 운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처럼. 네, 연금처럼. 그래서 이제 리타이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연금을 주게 되는 게 연금. 그런데 뭐 리타이어 하기 전에 산업 어떤 장애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디서빌리티 베니핏을 주는데, 리타이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장애를 받았으면. 이게 동시에 두 개가 나가니까 요거는 소셜 시큐리티 웰페어 베니핏은 이거는 제로죠. 5죠. 이거는 프라이어 노티스 앤 히어링을 줘야 되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베네핏이다. 이것은 포스트, 애프터 노티스 앤 히어링으로 충분하다. 요 정도만 요거만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브텐티브 듀 프로세스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 이것은 바로 adequate reason이에요. 네.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정부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측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듀 프로세스를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어멘드먼이 이제 적용되는 구조가 이제 간단히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어멘드먼 거버먼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거버먼 네, 정부의 행위를 규제한다. 어멘드먼은 정부의 행위를 규제한다. 그게 연방 정부든 또 연방 정부 처음에는 연방 정부의 행위를 규제하다가 이제 남북 전쟁 이후 14조에서 이제 주 정부까지 이제 그 대상으로 확대를 했다는 거죠. 거버먼 액션이 이제 있어야 되고 정부의 행위를 규제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번에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3번에 이제 스탠딩을 가져죠. 인저리를 받아서 누군가가 이 헌법 위반 문제를 제기를 해야 어떤 컴플레인을 작성해서 헌법 위반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정부의 사인 간의 관계. 그래서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은 듀 프로세스다. 듀 프로세스. 네, 듀 프로세스. 네, 이렇다는 거죠. 그랬을 때 듀 프로세스를 이제 하는데 이 듀 프로세스를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테스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 세 가지 테스트가 있어야 된다. 뭐 여기 뭐 가장 강력한 스트릭,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인터미디엇, 중간,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느슨한 테스트인 레셔널 베이스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다 프로시저럴 듀 프로세스하고 서브텐티브 듀 프로세스가 이게 같이 나와요. 예를 들면 스트릭 스크루티니를 보면은 necessary to achieve compelling government purpose에서 compelling government purpose 이 부분이 adequate reason이에요. 서브텐티브 듀 프로세스를 표현한 것이고 necessary 수단이 그 compelling government purpose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다.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이다.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듀 프로세스가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이다. 그것은 각 시츄에이션마다 이제 다르게 규정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서브텐티브 듀 프로세스에는 이런 것이 나와요. 이런 거 레셔널 베이스 테스트를 받는다. 뭐 그다음에 뭐 스트릭 스크루티니 테스트를 받는다. 에리크 리전 왜 이런 식으로만 딱 얘기하면 이 안에 이제 에리크 리전으로서 이제 컴펠링 거버먼 퍼포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뭐 에리크 리전으로서 레셔널 베이스 테스트는 레지티밋 거버먼 퍼포스 합법적인 그 정부의 목적만 있으면 된다. 아셨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나가는 거예요. 논리적 흐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substantive due process, adequate reason 어느 정도의 정당성, 어느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느냐를 따졌을 때 크게 두 가지죠,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 둘. 아셨죠? 그 fundamental right을 건드렸다, 정부의 행위가. 그러면 이제 스트릭 스크루티니 받게 되는 거죠. compelling government reason이 있어야 돼요. compelling government purpose가 있어야 돼요. fundamental right. 네. 이 미국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권리들이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네. 뭐겠어요? right to travel, right to vote, privacy right, 그다음에 first amendment right. first amendment right에 이제 5가지가 있는 거죠. 네. establishment of religion, freedom of speech, free exercise, freedom of press, freedom of association 이런 것들이 fundamental right을 건드렸다 하는 순간에 이제 스크루티니를 받으니까는 compelling government reason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economic right이 이거와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이제 대조되는 거죠. 이제 그밖에 가벼운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레셔널 베이스드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거죠. 가벼운 권리, 뭐 에코노믹 라이트에 가는 거는 뭐냐면 뭐 이게 바로 이제 최저임금법, 뭐 최저임금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죠. 뭐 소비자 보호법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미니멈 웨이지 로 같은 거
아셨죠? 이런 거. 미니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 뭐 소비자 보호법, 컨슈머 뭐 프로텍션 로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뭐 자주 제가 써드리는 이유는 용어를 이제 자꾸 이제 익숙하게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컨슈머, 소비자 보호법 같은 거, 프로텍션 로 이런 것들이 다 펀더멘털 라이트를 건드는 거 아니죠. 임금을 어떻게 제한을 한다. 최저임금, 뭐 컨슈머 프로텍션 로 이런 거 또는 뭐 워킹 아워 로 이런 것들. 최저 근무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뭐 여기에 들어가나요? 펀더멘털 라이트 보트인가요? 라이트 트래블인가요? 프라이버시 라이트인가요? 퍼스트 어메먼트 라이트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에코노믹 라이트를 건든 거다 이거죠. 이런 거는 이런 법을 제정했다 그러면 그 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따졌을 때 레셔널 베이스 테스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목적이 뭐냐? 합법적이면 된다는 거. legitimate government purpose. 합법적인 목적.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legitimate legitimate government purpose. government purpose가 있어야 된다. purpose. 그 다음에 수단은 뭐 rationally relate 해야 된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된다. 이 목적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이게 빡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뭐 여기 뭐 또 하나 있으면 프로페셔널 라이센스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독특한 것들이 중간에 나오는데 이것은 듀 프로세스 여기서 이제 헌법에 특히 이제 테이킹 클로즈는 헌법에 어떤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헌법에 어떤 이 다른 권리들은 침해했을 권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테스트, 듀 프로세스 어떤 요건들, 통과 요건들을 정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 constitutional common law 룰 이것을 이제 갖다 적용하지만 일부는요, 그것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 taking clause가 그거예요. taking clause. taking clause는 이제 공공수용이잖아요. 공공수용. 그렇죠. 공공수용. 이 공공수용일 경우 국가가 이제 private property를 퍼블릭 목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강제로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랬을 때 5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5조에 갖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for public use를 위해서 또 just compensation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거 5조에 수정헌법 5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 갖다 쓸 필요가 없죠. 그대로 여기에 친절하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는. 그래서 the government may take private property for public use if it provides just compensa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just compensation이 이제 procedural due process고, 그렇죠? 이것이 이제 substantive due process죠. 어떤 정당한 목적인데 어떤 목적이냐면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퍼블릭 유즈를 위해서 뭐 그렇다는 거죠. 프로시저럴 이제 듀 프로세스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항상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항상 나와요.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프로시저럴 듀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니까는요. 거기에는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반드시 듀 프로세스 오브 로를 따라야 되는데 그 듀 프로세스 오브 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항상 프로시저럴 듀 프로세스하고 서브텐티브 듀 프로세스로 구성이 돼.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뭐 이제 헌법에 딱 친절하게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